다들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난리죠.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챗 GPT랑 대화하느라 정신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진짜 전쟁은 모니터 속 알고리즘이 아니라 벽면에 꽂힌 콘센트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슈퍼카를 샀는데 기름이 없어서 주차장에만 세워둬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한국의 AI 산업이 딱 그 꼴이 나기 직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무서울 정도예요. 낡아서 문 닫은 폐원전까지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연끌하고 있다는 소리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AI라는 녀석이 사실은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넘는 전기를 집어삼키죠.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일본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은 전기를 모으는데 우리는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전선이 없는데. 이걸 경제학자들은 송전망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냥 꽉 막힌 고속도로라고 부릅시다. 차는 넘치는데 길이 1차선인 상황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전력망은 말 그대로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지방에서는 전기가 남아서 버리는데 정작 전기가 필요한 수도권은 굶주리고 있어요.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 센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 친 거 보셨나요? 전설의 3마일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79년에 사고가 났던 그 무서운 곳이요? 맞습니다. 안전보다 에너지가 더 급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AI라는 엔진을 돌리기 위해 지옥에서 좀비 원전까지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원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어놓은 원전에서 전기를 뽑아낼 빨대가 없습니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10년, 아니 20년이 걸려요. 동해안에 거대한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기를 못 보내서 가동을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댐에 물은 가득한데 마을로 가는 파이프가 바늘구멍만 한 꼴입니다. 주민 반대, 토지 보상, 그리고 정치적 눈치 싸움, 이 모든 게 얽혀서 우리 몸의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송전망 딜레마죠. 결국 수도권의 첨단 기업들은 전기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전력 공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반도체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할 혈관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잔치에 불과해요. 전기는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전기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미국은 이걸 간파하고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사고 있습니다.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에너지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민간 기업이 전력망까지 장악하면 나중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점점 비싸지고 귀해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한전적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력망 투자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 적자는 누가 만든 건가요? 표를 얻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눌렀던 정치권,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된 시스템. 그 대가를 지금 AI 시대의 나보라는 형태로 치르게 생긴 겁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공장을 돌려야 하고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민족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AI 돌릴 전기도 부족한데 다른 나라의 전력을 양보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제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왜 미국은 폐원전까지 살리는데 우리는 송전망 하나 못 짓는지 그 배후의 진짜 메커니즘을 풍부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기는 물과 같습니다. 발전소는 댐이고 전선은 수도관이죠. 우리나라는 댐을 저 멀리 산골짜기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다 서울에 모여 살아요. 수백 킬로미터의 수도관을 깔아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내 땅 밑으로는 파이프 못 지나간다며 들어놓은 겁니다. 정부는 그분들을 설득할 의지도 보상할 돈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다릅니다. 주정부가 나서서 이번 국가 비상사태다라며 법을 뜯어고칩니다. 심지어 구글 같은 공룡들이 직접 땅을 사고 전선을 깝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돈으로 장애물을 밀어버리고 시간을 사는 전략이죠. 반면 우리는 민주적 절차라는 핑계 뒤에 숨어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 손실입니다. 전선이 넓고 길어질수록 중간에서 전기가 줄줄 셉니다.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예요. 한전은 이 새는 전기를 메우려고 또 빚을 냅니다. 이 악순환의 끝은 결국 여러분의 고지서입니다. 전기료 폭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 부족해서 못하게 되라며 데이터 센터를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탈한국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장이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태양광, 풍력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요.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AI는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 안 불면 쉬는 전기로는 이 거대한 AI 괴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욕을 먹으면서도 원전에 집착하는 겁니다. 원전은 24시간 묵묵히 전기를 뿜어내는 기저부하 역할을 하니까요. AI 시대에는 원자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나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 소중한 기술을 악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기술 격차는 벌어졌죠.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 숙련된 기술자들은 떠났고 설비는 낡았습니다. 무엇보다 송전망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서 발전기를 억지로 멈추고 있어요. 동해안의 최첨단 화력발전소와 원전들이 송전제약 때문에 100%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밥 다 차려놓고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를 국가에 청구하고 그 비용은 또다시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에너지 블랙홀입니다. 비효율의 극치죠. 그런데도 아무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송전탑은 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으려 하면 표가 떨어집니다. 정치인들에게 10년 뒤의 AI 국가 경쟁력보다 당장 내년의 선거가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K반도체, KAI라고 자화찬할 때 미국 빅테크들은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 그 공장 돌릴 전기는 있고? 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마존은 아예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송전망 걱정 없이 전기를 바로 빨아먹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걸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못 믿겠으니 각자 도생하겠다는 선언이죠. 부자들만 전기를 독점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있다가는 정말로 AI 식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그 핵심인 컴퓨팅 파워를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건 국가 안보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를 운반하는 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국가기관망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주 거대한 머니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글로벌 자본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다음 금맥은 AI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다라고요. 구리 가격이 왜 폭등하는지 아시나요? 전선 만드는데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가 동시에 전력망을 깔기 시작하니 구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생활 물가에도 직격탄입니다. 에어컨 한 번 틀 때마다, 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 빅테크들과 전기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들이 막대한 돈으로 전기를 삭스리해가면 남은 찌꺼기 전기를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르고 써야 하는 거죠. 결국 AI 혁명의 달콤한 열매는 실리콘밸리가 따가고 텅 빈 지갑과 비싼 고지서는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챗 GPT의 배후에는 이런 처절한 자원 전쟁과 불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송전망 구축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삽조차 제대로 못 떴습니다. 규제에 묶이고 예산에 깎여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죠. 그 사이 미국은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고장나서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결정 구조와 근시안적인 행정이 낳은 비극이죠. 여러분,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K모식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요. 기초 인프라 없는 첨단 산업은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미국이 왜 폐연정까지 연끌하는지 그 절박함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되는 겁니다. AI 시대의 속국은 남이 만든 알고리즘을 비싼 값에 빌려 쓰고 전력 주권까지 뺏긴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전기를 안 주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합니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고 했죠? 거기 필요한 전력이 원전 수십 기 분량입니다. 그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팩트는 차갑고 잔인합니다. 한국의 전력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정작 전기가 없어서 못 펴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농담 같나요? 현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은 전기계급 사회입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체 발전망을 갖춘 대기업과 빅테크들은 AI의 풍요를 누리겠지만 낡은 국가 전력망에 의존해야 하는 일반 시민과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고유가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미국이 패원전을 살리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잊지 못하고 승전망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미래의 부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뒤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에너지 전쟁. 우리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기를 영끌해서 미래를 사고 있고 누군가는 병목에 갇혀 과거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느 쪽입니까? 정부가 해주겠지,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아주 조용히 우리 집 거실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 한 조각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구분을 결정할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전기는 더 이상 당연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전략 자산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벌써 그 전쟁을 위해 지옥의 좀비 원정까지 깨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워야 할까요? 우리의 안일함일까요? 아니면 결단력일까요? AI 시대, 빛나는 화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똑바로 보십시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아니 경제예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맑은 에너지 전광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이네요. 진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모르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이 오늘 조금 더 날카로워졌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무거운 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전선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번 더 깊은 이면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